6월 3일 새벽 서울 하늘에 이상한 현상이 포착되었습니다. 달빛이 모여 무언가를 그리듯 움직이고 고요한 하늘에 오로라 같은 빛이 번졌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자연의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최근 발견된 석불 스님의 고대 예언 중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두 달이 잠자는 호랑이 위에서 만날 때 동쪽 하늘에 새로운 이름이 쓰일 것이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예언은 과거에도 역사적인 순간들을 정확히 짚어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정말 하늘이 우리에게 누구를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그 이름이 이미 쓰여졌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의미를 함께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그 숨겨진 단서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예언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하늘에 쓰여진 그 이름을 해석하기 위해 먼저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수백 년 전 깊은 산속에서 수행하던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석불 스님이라 불리던 그는 단순한 시행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꿈에서 본 환상을 통해 조선의 큰 홍수와 역병을 미리 경고했고 왕조의 흥망성쇠를 예견했다고 전해집니다. 민간에서는 그를 하늘의 눈이라 불렀습니다. 지난달 강원도 오래된 사찰에 숨겨진 방에서 발견된 낡은 두루마리, 그것은 바로 석불 스님의 잃어버린 필사본이었습니다. 석불 비결이라 불리는 이 문서에는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암호화된 구절에 담겨 있었습니다. 두 달이 잠자는 호랑이 위에서 만날 때 새로운 이름이 동쪽 하늘에 쓰여질 것이다. 이 문장을 읽은 순간 고문서 연구가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비로운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기 그 실마리가 있습니다. 두 달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천문학적으로 보면 이는 달과 금성의 만남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성은 그 밝기로 인해 종종 저녁별 또는 새벽별로 불리며 달 다음으로 밝은 천체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를 작은 달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잠자는 호랑이는 무엇일까요? 호랑이는 우리 민족의 상징이자 한반도의 모양을 형상화한 동물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뻗어있는 모습이 마치 누워있는 호랑이와 같다고 여겨졌습니다. 즉, 잠자는 호랑이는 바로 우리 한반도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이름이 동쪽 하늘에 쓰여질 것이라는 구절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이는 실제로 별자리나 천체 현상이 어떤 사람의 이름이나 상징을 형성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고대부터 우리 조상들은 하늘의 징조를 통해 새 지도자의 출현을 예견해왔습니다. 역사 속에서 중요한 왕들의 탄생과 즉위 시기에는 항상 특별한 천문 현상에 동반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종대왕 팽생 시 나타난 유성호, 태조 이성계 즉위 전 보였던 일식 등이 그 예입니다. 석불 스님의 예언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그의 예언들 중 많은 부분이 역사적으로 정확히 실현되었습니다. 임진왜란 발발, 병자호란의 시작, 심지어 일제강점기까지 석불 스님은 마치 시간을 넘어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예언이 가리키는 천문학적 현상이 바로 이번 달에 우리 하늘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6월 3일 새벽, 달과 금성이 특별한 위치에서 만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서울 상공의 동쪽 하늘에서 가장 선명하게 관측될 예정입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이 고대의 메시지는 지금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가리키는 것은 다가오는 대선과 깊은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천문학적 현상이 정말로 일어날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다음 지도자를 암시하는 것일까요? 이 의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현대 과학의 렌즈를 통해 6월의 하늘을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석불 스님의 예언이 가리키는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6월 26일 새벽 3시에 서울 하늘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천문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내 달과 금성은 서울 동쪽 하늘에서 0.5도 이내의 거리로 매우 가깝게 접근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거의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리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를 근접 접합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천체 현상이 특별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달이 가장 아름다운 초승달 형태일 때 일어납니다. 둘째, 금성이 1년 중 가장 밝게 빛나는 시기와 일치합니다. 셋째, 이 현상이 서울에서는 동쪽 하늘에서 가장 선명하게 관측됩니다. 서울대학교 천문학과 박민준 교수는
이런 정확한 조건의 접합은 20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나는 희귀한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이번 접합은 북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두 천체가 만들어내는 형태입니다. 디지털 천체 지도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달과 금섬, 그리고 주간의 밝은 별들이 만들어내는 패턴이 한글 두 글자와 유사한 모양을 형성합니다. 천체 사진작가 김영호 씨는 최첨단 장비로 이 패턴을 미리 시뮬레이션했습니다. 그 결과 이 패턴은 마치 누군가의 이니셜처럼 보입니다. 현재 대선 후보 중 한 사람의 이름과 성의 첫 글자와 일치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전통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이지영 교수는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천체 현상을 새로운 지도자의 치령과 연관지어 해석해왔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에는 새로운 왕의 등극 시기에 특별한 천체 현상에 동반되었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고려 태조 왕건이 즉위하기 전 밤하늘에 두 개의 빛이 하나로 합쳐지는 현상에 목격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삼국유사와 제왕기에는 이중강묘 아래 태어난 지도자에 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빛이 하나로 모이는 밤에 태어난 이가 나라를 이끌 것이라는 구절은 현재 상황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6월 26일 이 현상을 관측하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 중입니다. 연구원 관계자는 과학적으로는 자연스러운 천체 현상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문화적, 영적 의미를 찾고 있어 특별 관측 행사를 마련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니 SNS에서는 대통령의 별이라는 해시태그가 퍼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현상을 직접 관측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일부는 이것이 다음 대통령을 가리키는 하늘의 신호라고 믿고 있습니다. 국내 유명 점성술가 김도원 씨는 달과 금성의 결합은 여성적 에너지의 부활과 오랫동안 감춰진 진실이 드러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라고 해석합니다. 특히 초순달 형태의 때의 결합은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상징합니다. 과학계와 전통문화 연구자들 사이의 해석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현상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대설의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천체 현상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천체적 신호가 디지털 세계에서도 감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예측 시스템에서도 이상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세계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빅데이터는 이미 선거 결과를 알고 있을까요? 하늘의 메시지만이 다음 대통령을 가리키는 유일한 신호일까요? 놀랍게도 디지털 세계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국데이터분석연구소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3일 이후 인터넷 검색 패턴과 소셜미디어에서 이상한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여론조사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신호들이 빅데이터 속에서 점점 선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 과학자 정현호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반적인 여론조사는 응답자가 의식적으로 답변하는 내용만 측정합니다. 하지만 빅데이터는 사람들의 무의식적 행동 패턴까지 포착합니다. 그리고 이 무의식적 데이터에서 매우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연구센터는 지난 3개월간 5천만 건 이상의 검색 데이터와 소셜미디어 활동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특정 후보의 이름에 대한 검색량이 5월 3일을 기점으로 갑자기 증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후보가 기존 여론조사에서는 높은 순위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공식 여론조사에서 3, 4위를 오가는 후보인데 검색 데이터상으로는 마치 당선이 확실한 사람처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전문가 김태영 교수의 말입니다. 특히 대통령 꿈, 대통령 예언, 하늘의 메시지와 같은 키워드와 함께 검색되는 민도가 매우 높습니다. 인공지능 선거 예측 시스템인 보팅아이가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지난 1개월간 수집된 꿈 관련 게시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특정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꿈을 꾸었다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게시물은 주로 50대 이상의 사용자들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대부분 하늘에서 이름이 빛냈다, 두 개의 빛 사이에 이름이 보였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심리학자 박지영 교수는 이런 현상을 집단 무의식의 동기화라고 설명합니다. 유메 심리학에서 말하는 집단 무의식의 특정 시기에 활성화되면 많은 사람들이 유사한 꿈을 꾸거나 무의식적으로 같은 대상에 이끌릴 수 있습니다. 마치 인간의 마음이 특정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처럼 작동하는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인터넷 검색 트래픽의 지역별 분포입니다. 서울 동부 지역, 특히 성북구와 강동구에서
이 특정 후보에 대한 검색량이 다른 지역보다 최대 3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들은 6월 26일 새벽 달과 금성의 천체 현상에 가장 선명하게 관측될 수 있는 지역과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집단 무의식이 이미 선거 결과를 예견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국인공지능학회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빅데이터 분석은 때로 전통적인 여론조사보다 선거 결과를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0년 총선에서도 공식 여론조사는 큰 오차를 보였지만 빅데이터 분석은 실제 결과에 더 가까웠습니다. 대중심리학자 이민호 박사는 이런 현상을 디지털 예지라고 부릅니다. 집단 무의식은 때로 미래의 중요한 사건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 집단 무의식이 디지털 공간에 흔적을 남깁니다. 인공지능은 이러한 미세한 신호들을 포착하여 패턴을 발견합니다. 최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는 내 꿈에서 본 대통령이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꾼 꿈에서 본 대통령 후보의 이름을 공유하고 있는데 흥미롭게도 특정 후보의 이름이 압도적으로 많이 언급됩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섣불 스님의 예언과 빅데이터가 가리키는 사람이 같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습니다. 일부 사용자들은 5월 3일 이후 나타난 데이터 패턴과 6월 26일의 예상들은 천체 현상이 같은 후보를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공식적인 선거 예측 기관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은 과학적 방법론이지만 해석에는 주관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특히 꿈이나 무의식적 패턴과 같은 요소는 검증이 어렵습니다라고 선거여론조사위원회 관계자는 말합니다. 그러나 고대부터 현대까지 인류는 항상 미래를 예견하는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옛날에는 별을 보고 미래를 예측했다면 오늘날에는 데이터를 통해 미래를 내다봅니다. 방법은 달라졌지만 우리의 열망은 여전히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지털 세계의 신호와 하늘의 메시지가 가리키는 그 이름은 같을까요? 섣불 스님의 예언과 빅데이터의 패턴이 붐이란 미래를 예견하고 있을까요? 디지털 세계와 하늘의 메시지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는 섣불 스님의 예언과 천체 현상이 어떻게 정확히 일치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립고문서복관소의 특별 허가를 받아 문화재 보완 전문가 윤서진 박사는 섣불 비결의 원본을 현대 기술로 분석했습니다. 특수 관악 카메라로 촬영한 고문서의 이미지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부분까지 드러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텍스트로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특수 필터를 적용하자 문서 아래에 숨겨진 기하학적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윤 박사의 말입니다. 이런 패턴은 고대 천문도와 유사한 형태를 보입니다. 이 발견 이후 천문학자들은 섣불 스님의 필사본에 숨겨진 별자리의 패턴과 6월 3일과 26일의 밤하늘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의 김준호 박사는 최첨단 천체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두 날짜의 밤하늘을 재현했습니다. 6월 3일 새벽 2시 32분, 그리고 6월 26일 새벽 3시 15분, 서울 동쪽 하늘에서 특정 별자리와 행성들의 섣불 스님 필사본이 패턴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두 이미지를 겹쳐놓은 결과는 경이롭습니다. 필사본이 기하학적 패턴과 천체 지도가 마치 퍼즐 조각처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특히 두 달이 잠자는 호랑이 위에서 만날 때라는 구절이 쓰여진 부분 바로 아래에 숨겨진 기호는 6월 26일 달과 금성의 위치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두 천체 사이의 형성들은 빛의 패턴입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밝혀진 이 패턴은 한글 두 글자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 두 글자는 현재 대선 후보 중 한 사람의 이름 첫 글자와 성의 첫 글자와 일치합니다. 천체의 움직임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천 년에 걸친 정확한 주기와 패턴이 있습니다. 김 박사는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천체 현상이 특정 후보의 이니셜과 일치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천문학적 현상에 대한 이러한 발견은 전통 문화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고려대학교 동양철학과 이종민 교수는 이런 현상을 천인합일의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동양철학에서는 하늘과 인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역사적 순간에는 하늘이 인간에게 신호를 보내는데 이것이 바로 그런 순간일 수 있습니다. 전통 예언 연구가 이태원 선생은 이런 현상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해석을 제시합니다. 고대부터 하늘의 패턴은 미래의 지도자를 가리켜왔습니다. 섣불 스님은 이 천체 현상을 정확히 예견했고 이것이 새로운 지도자의 출현을 알리는 신호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태원 선생은 또한 필사본에 숨겨진 또 다른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필사본이 테두리를 따라 미세하게 그려진 문양이 있는데 이것이 한반도의 지형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특정 지점, 정확히 말하면 서울의 동쪽 지역에 특별한 표시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6월 26일 천체 현상에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곳과 일치합니다. 이 발견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더욱 짙은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섣불 스님 필사본의 또 다른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의 글자가 드러날 때 세상은 이미 알고 있으리다. 이 구절은 마치 현재 빅데이터가 보여주는 집단 무의식의 움직임을 예견한 것처럼 보입니다. 고려대학교 문화의학과 정민수 교수는 이런 현상은 분기화된 의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고대의 예언, 천체 현상, 그리고 현대 사회의 집단 심리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자 역사적으로 이런 순간은 중대한 변화의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최근 들어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현상의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형태공명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는 패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치 수백 년 전의 예언과 현재의 천체 현상, 그리고 우리의 집단 무의식이 서로 공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필사본과 천체 지도의 겹침을 연구하던 팀은 또 하나의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6월 3일과 26일 사이의 기간이 정확히 23일인데 이 숫자는 섣불 스님 필사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숫자입니다. 고대 동양 철학에서 23은 변화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수라고 합니다. 숫자 23의 의미를 더욱 깊이 살펴보면 동양 수비학에서는 2와 3의 조합이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음을 상징하고 3은 양을 상징하여 이 둘의 조합은 음양의 조화와 완벽한 균형을 의미합니다. 이는 새로운 지도자가 국가에 가져올 조화와 균형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증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윤 박사는 말합니다. 필사본, 천체 현상, 빅데이터, 그리고 숫자의 상징까지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필사본에서 발견된 특별한 기호들은 고대 동아시아의 천문 기록 방식과 일치합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천문소에서 사용된 기호, 체계와 유사한 패턴이 섣불 스님의 필사본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는 섣불 스님이 당대 최고 수준의 천문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신호가 가리키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천체 패턴이 형성하는 두 글자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6월 26일 새벽 하늘을 올려다본다면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글들이 만들어내는 글자를 쥐에 깊게 관찰해보세요. 고대 현인들은 진실은 스스로 찾는 자에게만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누군가의 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발견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현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섣불 스님은 수백 년 전에 이 순간을 예견했고 하늘은 지금 그 예언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심오한 목소리로 들려오는 듯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는 이미 선택되었다. 하늘은 반지 이미 쓰여진 것을 확인할 뿐이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 모든 징후가 우리의 국가적 운명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한국은 역사적으로 별들에 의해 특별한 운명을 부여받은 나라인 것일까요? 과거에도 이런 천체적 징조들이 우리 민족의 중요한 순간마다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상황은 우리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한국이 별들에 의해 특별한 운명을 부여받은 나라라는 이 생각은 오늘날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중요한 정치적 결화와 천체 현상이 맞물린 순간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삼국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는 계림숲에서 빛나는 알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집니다. 이 알은 하늘에서 내려온 빛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밤하늘에는 특별한 별자리 배열이 있었고 이것이 새로운 왕국의 탄생을 알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려 왕조의 창시자 왕건이 탄생 당시에도 유사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역사서에 따르면 그의 출생 전날 밤하늘에 두 개의 별이 만나는 현상이 목격되었습니다. 이는 후의 태조성이라 불리며 새 왕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이런 패턴은 계속됩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기 직전 한양 상궁에 특별한 빛의 현상이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래 목격한 천문관들은 하늘이 새 왕조를 축복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세종대왕의 탄생 시에도 밤하늘에 유성우가 관측되었고 이는 위대한 통치자의 치전을 알리는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세종 제위 시기에 한글이 창제되었고 조설은 문화적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절한점마다 하늘의 징조가 함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한국의 전통 사상에서 참여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늘의 뜻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믿음은 수천 년 동안 우리 문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우주와 인간 사회의 깊은 연결성에 대한 철학적 이해였습니다. 고대부터 우리 민족은 별자리와 천체 현상을 주의 깊게 관찰해왔습니다. 첨성대와 같은 천문 관측서는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 국가의 운명을 엮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하늘을 읽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었고 이는 국가 통치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천체 현상과 섣불스님의 예언 그리고 빅데이터의 패턴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물론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교묘하게 조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박민준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뇌는 패턴을 찾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작위적인 현상에서도 의미 있는 패턴을 발견하려는 경향이 있자 이것을 의미부여 카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과학적 관점으로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천문학자이자 철학자인 김조은 박사는 바른 견해를 제시합니다. 과학은 어떻게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지만 왜라는 질문에는 완전히 답하지 못합니다. 우주의 모든 움직임에는 더 깊은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늘이 선택한 대통령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개인의 믿음과 세계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과학적 사고와 영적 사고는 반드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현실을 바라보는 렌즈일 수 있습니다. 고대 도면 철학에서는 인간과 우주가 서로 반영한다고 보았습니다. 미시적인 것과 거시적인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천체의 움직임과 인간 사회의 결합이 동기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상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별들의 배알, 고대 예언, 집단 무의식의 움직임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이는 우리 사회가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하늘의 징조는 항상 큰 변화를 알렸습니다. 때로는 혼란과 어려움을 예고하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시작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길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도전들을 생각해 보세요. 경제적 불확실성, 사회적 분열, 국제적 긴장. 이러한 시기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하늘은 우리에게 그러한 지도자를 알려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들 중 많은 것들이 우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연이라 여겨지는 것들 속에서 우주의 깊은 질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성과 논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의 직관, 영적 감각, 집단적 지혜는 때로 이성을 넘어선 진실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러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신호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섣불 스님의 예언, 6월의 천체 현상, 빅데이터의 패턴,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방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과거 우리 민족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늘의 징조가 있었듯이 지금 우리도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징조를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징조가 가리키는 다음 대통령이 우리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 이제 곧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